안녕하세요. 스토리텔링 그림책 지도사 강의를 맡은 이연순입니다. 스토리텔링 그림책 지도사는 1강 스토리텔링 그림책 지도의 이해부터 시작해서 그림책의 개념, 그림책과 아동 발달, 그리고 스토리텔링 그림책 지도사의 실제까지 모두 25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25강의 강의를 모두 들으신 후에 스토리텔링 그림책 지도사 평가를 통과하신 분에 대해서는 스토리텔링 그림책 지도사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이 자격증은 여러분들이 독서교육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자격증이니까 끝까지 강의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1강 시작하겠습니다. 네, 1강에서는 스토리텔링 그림책 지도사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그림책의 개념, 그림책의 교육적 가치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스토리텔링 그림책 지도사로서 활동을 하시려면 그림책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으셔야지 그림책 활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1강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림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스토리텔링 그림책 지도사라는 말 많이 안 들어보셨죠? 스토리텔링 그림책 지도사라 함은 스토리텔링과 그림책을 합성해서 여러분들이 지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스토리텔링과 그림책을 같이 활용해서 지도하는 실제까지 모두 마치신 분에 한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자격증을 교부하게 돼서 이 자격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스토리텔링 그림책 지도사를 교부 받으시고 활동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스토리는 무엇일까요? 네, 이야기죠. 네, 그리고 텔은 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ing, ing이죠. 현재 진행형을 나타내는 전미사인데요. 여러분들 스토리와 텔, ing의 합성어가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스토리, 인물이나 사건이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말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굳이 꼭 우리가 언어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문자도 될 수 있고요. 소리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을 할 수도 있죠. 이것들을 통해서 상호작용, 교감하는 것을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흩어져 있는 다양한 이야기 데이터를 하나의 주제로 만들고 끌고 가야 하는데 이 이야기 데이터를 하나의 주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끈을 우리가 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스토리텔링은 이 끈을 엮어서 주제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스토리텔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토리텔링 그림책 과정은 그림책에 있는 이야기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수집된 데이터를 하나의 끈으로 엮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그럼 어떻게 이야기 데이터를 모집하는지 그거는 저희가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가서 2강, 3강을 지나면서 이야기 스토리텔링 그림책 지도사 실제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 데이터를 수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까도 제가 전에도 좀 말씀드렸듯이 그림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림책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책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림책의 정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양한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몇 분의 학자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츠이 다다시라는 분은요, 일본의 유명한 어린이 책 이론을 많이 만들어내신 분인데요. 네, 이분의 이야기는 그림책은 작가와 화가와 편집자가 공동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담겨진 그림이 있는 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담겨진
그림이 있는 책이라는 거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림책이 이야기와 그림이 있으면 다 그림책인가? 라고 의문이 가시겠죠. 그럼 다음 뒷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유리 슐레비츠는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책 작가이시죠. 이분은 그림책의 글은 그림을 반복하지 않으며 그림도 글을 반복하지 않는다. 글과 그림은 대위적인 관계로 서로를 보완하고 완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글이 그림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림이 글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글과 그림이 서로 대위적인 관계에서 이야기를 끌고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글과 그림이 있는 이야기책은 전부 그림책이다 라고 말할 수 없겠죠. 네. 그리고 또 시안 키올러는 그림책의 좋은 그림이란 볼수록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볼수록 더 깊이 느끼게 되고 더 깊이 느낄수록 사고가 심오해진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본다는 걸 모든 것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학자들이 그림책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노들만은 펼친 그 페이지에 커다란 그림이 들어가 있고 대체로 짤막한 글이 실려 있는 어린이를 위해 만들어진 짧은 비허구적인 책을 문학으로 반영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니콜라예바와 스콧은 그림책은 시각적이고 언어적인 두 가지 수준의 의사소통을 기초에 둔 고유한 예술 형태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학자인 현은자님은 글과 그림이 함께 제시되며 그림이 적어도 펼친 페이지에 한 개씩 실려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도서로서 글과 그림이 서로 보완적인 형태로 고유한 예술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윤정님은요. 회화처럼 공간적이면서도 영화처럼 시각적인 이러한 어린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이 이미지는 언어와 만나서 일종의 종합예술을 만들고 있다라고 그림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예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2016년에 그림책 협회가 출범하면서 제10의 예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책을 예술의 한 장르로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서 볼 때 그림책의 정의는 그림책은 글과 그림으로 이야기라는 건 또 정보도 포함하겠죠.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파책과는 다르죠.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요, 그림이 있는 책, books with picture와 이제 구별지어서 picturebook이라고도 표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림책이 어떤 건지 이제 이해가 가셨나요? 네. 글과 그림이 그냥 단순히 있다고 해서 그림책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글과 그림이 스토리를 가지고 끌고 나가고 있어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그림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다른, 아동문학 평론가나 아니면 문학사가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서관 사서이면서 아동문학 평론가이신 화이트 여사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책은 어린이가 처음으로 만나는 책입니다. 긴 독서 생활을 통해 읽는 책 가운데 가장 소중한 책입니다. 아이가 그림책 속에서 찾아낸 즐거움의 양에 따라 한평생 책을 좋아하게 될지 좋아하지 않게 될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림책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책이어야 합니다. 네, 굉장히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림책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책이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또 프랑스 문학사가인 폴 아자르님의 말은 그림책은 인류가 어린이에게 준 위대한 발명품이며 사랑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의 선물. 네, 맞죠. 우리 어린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이 그림책입니다.
또는 동화입니다. 우리나라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동화를 들려주기 위해서 그 당시는 어린이 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번안 도서, 번안 동화를 많이 수집을 해서 그것을 번안해서 아이들한테 들려주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사랑의 선물이라고 표현해서 책으로도 내놨죠. 이렇게 그림책, 동화는 아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좋은 책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또는 성인 또는 청소년들과 함께 그 상호작용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면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일이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림책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그림책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혹시 제 질문을 듣고 혼자 스스로 대답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그렇지만 그래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림책은 누가 읽는 책일까요? 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성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림책은 애기들이 보는 책이에요. 유아가 보는 책이에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림책은 저는 0세부터 100세까지 보는 책, 모두가 볼 수 있는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노인 교육을 할 때 그림책으로 이런 활동을 하고 나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으시고 그리고 어르신들한테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청소년들과도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청소년들에게도 굉장한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책이 그림책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림책의 교육적 가치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아니면 어르신, 노인들까지 필요한 가치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오늘은 제가 그냥 어린이들 중심으로 해서 교육적 가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책의 교육적 가치는요. 그림책을 읽음으로써 첫 번째 즐거움과 기쁨을 주죠. 네, 즐겁고 기뻐야지만 아이들은 그림책을 접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림책을 통해서 제시된 생활의 범위를 넘어 간접적인 미지의 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네, 이거는 아이들이 간접 체험을 통해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죠. 밑에 나오네요. 그림책을 통해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킨다. 여기까지 가겠죠? 그리고 그림책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직면하는 문제에 대처할 능력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감정이입과 탈중심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림책 안에 있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내가 감정을 이입하고요. 그게 나가 아니라 타자를 이해함으로 인해서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탈중심화,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도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교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림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언어 능력이 발달하고 바른 언어 습관을 기르면서 모국어의 아름다움을 알고 즐겨 쓸 수 있게 되며 책에 대한 관심과 책을 소중히 다루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기초적인 태도를 가르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림책에 담겨 있는 우수한 문체와 아름다운 그림을 감상함으로써 신미감을 기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중에 제가 아이들의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 발달할 때 신미감을 기르는 이 신미감을 기를 수 있는 게 뭐 다른 그림도 있고 다양한 음악도 있고 많은 게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아이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림책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또 그림책에 묘사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되고요. 여러 가지 개념과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부분이죠. 네, 학습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아이들한테 그냥 지식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림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림책은 굉장한 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림책은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랑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그림책의 교육적 가치까지 살펴봤는데요. 네, 제가 지금까지 그림책에 대한 정의와 그림책의 개념, 그리고 다양한 분들의 그림책에 대한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드렸죠. 그리고 그림책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그림책이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랑의 선물이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그림책이 우리 아이들의 발달과 맞춰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오늘 보면서 신미안을 기를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감정을 이입해서 그 타자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탈중심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타자를 이해하는 그러한 부분이겠죠. 타자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문제 해결력 그 문제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내 문제와 같이 접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교육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그림책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할 텐데요. 이 그림책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